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화당TV입니다. 자, 오늘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현대건설 채용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채용 연계형 인턴십을 이번에 뽑는다라는 공고가 떴는데 포지션은 총 3개가 떴습니다. 재경, 구매, 그리고 해외 영업 파트 이렇게 떴어요. 자, 그리고 지금 지원 기간이 1월 26일까지이고요. 밑에 지원 자격에 보면은 오픽을 무려 IH 이상으로 요구를 해두었습니다. 토익 스피킹은 150점이고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가 지원 공고가 떴을 때 보통 기술 직군들에게는 저희가 보통 이제 IM2나 이 정도 성적을 요구하고 경영직군의 IH 이상의 조건을 걸죠. 현대건설이 이번에 우리가 어학 점수를 좀 세게 걸었다라는 거는 이번에 뽑는 인원 자체가 아무래도 좀 해외 쪽의 프로젝트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인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익도 봤는데 700이 아니라 800이네요. 많은 분들이 이번에 뜬 지원 직무 3가지 중에 이제 재경, 구매, 해외 영업. 재경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이제 저희가 상경 계열이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와 큰 연관성은 없습니다. 다만 구매 직군이 이제 건축공학이나 전기전자 그리고 상경계열 모두가 지원이 가능한데 구매직군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과연 구매직군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늦게라도 조금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은 서류를 합격하신 분들이 나중에 면접 준비하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구매 파트라고 하면은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얘기하면은 구매 파트는 크게는 뭐 건축이나 토목에서 이루어지는 벌크 자재를 구매하는 인력과 그리고 플랜트 사업본부에서 진행을 하는 이제 기자재를 이제 주기기를 담당하는 우리가 이제 롱리드 아이템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구매팀으로 크게 구분을 해서 업무가 진행이 됩니다. 특히 현대건설처럼 대형 EPC 건설회사의 경우에는 발전소에 들어가는 터빈을 구매 담당하는 직원도 있을 거고요. 또는 단순하게 150개가 넘는 전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콘크리트나 아니면 철근 등의 기타 대형 물량으로 들어가는 벌크 자재에 대한 부분을 컨트롤하는 담당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해당 직무가 정확하게 어떤 포지션에 대한 부분인지는 모르겠으나 전공 자체가 기계공학과가 빠져있고 건축공학과 전기전자로만 묶여있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건축 쪽 일반 건축 쪽 관련된 해외 영업 프로젝트에 배치할 인력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게 이제 인턴십을 거쳐서 이제 최종 입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인턴십을 하게 되는 국내 현장도 아마도 이제 건축 쪽 현장으로 배치될 확률이 높겠죠. 구매라고 하는 팀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는 결국은 벤더 관리입니다. 대부분의 건설회사는 뭐 제조업도 똑같지만 건설사는 어프로브드된 벤더 리스트를 자체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실사 점검을 통해서 이 벤더가 이 서플라이어가 실제적으로 뭐 품질이라든가 안전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회사가 아닌지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회사랑 계약을 해서 뭔가 구매권을 진행을 했을 때 혹시나 다른 쪽으로도 업무가 많이 몰려 있어서 우리 쪽으로 업무로드가 걸리는 이유 때문에 제때 공기에 맞춰서 납품을 못 해줄 확률도 있겠죠. 이런 업무로드에 대한 것까지 꼼꼼하게 따져가면서 이제 계약을 먼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승인을 받은 업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현대건설이 어프로브드 벤더로 승인이 돼서 시스템에 등록이 되고 거기 이제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이라든가 뭐 평가 내용, 분석 내용 같은 것들이 올라가면 그 이후에 이제 현장에서는 이 업체를 대상으로 우리가 물류에 대한 계약을 진행을 할 수 있다. 물류가 아니라 자재에 대한 계약을 진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본사 구매팀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는 사실상 이렇게 벤더 리스트에 올라오는 업체들을 실사 점검을 하고 그리고 이 업체들이 과연 현 수준을 계속 유지해 나갈 어떤 지속 성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역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펄체이스 오더라고 부르는 구매 요청서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매가 진행되는 프로세스를 팔로우하는 것만으로 구매팀의 업무가 끝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매팀 같은 경우는 출장을 한번 가면 뭐 좋은 데도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도 가고 미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자 이렇게 출장을 가시면은 뭐 하루에 2-3개 업체를 계속 실사를 하면서 계속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엄청 바빠요. 구매팀 출장 일정이 가장 빡셉니다. 가장 많은 곳을 돌아다녀야 되고요. 뭐 품질팀이나 안전이나 영업팀 같은 경우는 보통 출장을 가면은 타겟 대상이 딱 정해져 있죠. 보통 한 곳에 가서 한 3박 4일 뭐 길게는 6박 7일까지 업무를 수행하다가 돌아오는데 구매팀 같은 경우는 하루에 2탕 3탕을 뛰면서 계속 이동하면서 업무를 수행을 하고 그 분석 보고서를 가지고 와서 이제 최종 승인을 받은 후에 시스템에 등록하는 역할을 하고 유지관리 하는 역할까지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구매팀이 해야 되는 또 다른 업무 중에 하나는 뭡니까?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동향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주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실무적인 부분은 제가 방금 설명드린 부분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벤더 리스트가 결정이 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실제적으로 프로젝트에서 요청하는 자재 리스트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 업데이트된 이제 자재 리스트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PO, Purchase Order가 나가고 거기에 따라서 자재구매가 이루어지면은 로지스틱 파트에서 그것에 대한 검수를 진행한 뒤에 현장까지 입고하는 모든 업무의 책임을 가지고 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이 로지스틱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물류와 연관된 부분인데, 로지스틱 파트가 구매팀과 별도로 있는 팀도 있고 구매팀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로지스틱 안에는 또 로지스틱과 관련해서 뭡니까? 품질 관리를 담당하시는 분도 있어요. 구매도 결국은 품질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시공 품질도 있고 설계 품질도 있고 구매 품질도 있습니다. 구매 품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오는 현장 안까지 들어가기 직전에 자재가 아무 문제가 없이 완벽한 품질을 가지고 이제 현장에 입고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가 독일에서 사오는 뭐 터빈이, 몇백억짜리 터빈이 가지고 오는 도중에 뭔가 디펙트가 발생하거나 뭐 기스가 간다거나 뭐 이런 약간 품질 하자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그걸 모르고 받았다라고 하면은 사실 시공 쪽에서는 멘붕이겠죠. 그래서 이런 운송 과정에서 발생되는 품질 관리라든가 안전 관리 이런 것들도 이 뭡니까? 구매팀에서 담당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간략하게 요 구매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밑에 이제 해외 영업 파트는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해외 지사 근무 또는 해외 영업팀에서 해당 발주처의 프레젠테이션 같은 것을 실시함으로써 우리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엔트리 조건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물론 이제 신시장이라든가 신발주처에 대한 어떤 새로운 동향 보고서 작성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업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번에 요거 지원하시는 분들 부디 합격하셔가지고 한 3개월 동안 인턴십 과정을 잘 마무리하시고 최종 입사하시길 바랍니다. 인턴십이 끝난 뒤에 최종 입사까지 몇 % 정도가 가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사실 인사팀 마음입니다. 인사팀 마음. 처음에 얼마 정도의 인원을 뽑아놓고 난 뒤에 나중에 인턴십이 끝나고 나서 각 현장과 팀별로 TO를 받고 그 TO에 따라서 실제 입사시켜야 되는 인원에 대한 수를 파악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정 연휴가 시작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